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가 또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잘 됐다라는 기준도 한번 물어봐도 될 것 같아. 회의가 잘 됐다라는 거는 당신들은 뭘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느냐, 또 안 됐다면 뭐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하는지 그 기준도 들어봐도 좋고, 그래서 퍼실리테이터가 이 간단하게 주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과정을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도 한 꼭지가 될 것 같고 한 네 분이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그 질문 하나만 가지고도 20분이 지나갈 것 같아. 좋아요. 팀의 의견은 어때? 저는 앞으로 이 주제로 뭔가 진행을 할 거니까 음. 이 주제에 대한 범위라든지 아니면 각자 기대하는 목표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주제에 대해서 목표 온라인을 조금 더 하자. 네. 다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기대 수준이 좀 다를 것 같아서 결과물에 대한 기대 수준을 좀 구체화해 보자. 그것도 좋은데? 그 꼭지도, 두 번째나 세 번째 꼭지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애니가 말한 꼭지가 첫 번째 스텝 1의 과정에서의 경험들이 어땠고, 를 묻는다면, 그러면 지금 이 주제로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결과물들을 생각하는지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상상하고 있는 모습들을 각자가 좀 생각하는데 표현하면 아마 조금씩 다를 거고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결과물 여기는 질문이 없으니까 좀 3일 동안 좀 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지는 있지만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만들지 3일 동안에 만들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꼭 3일짜리가 아니더라도 3일의 결과물과 이거 정말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 뭐 가령 우리 7월 달까지 계속 갈 거니까 요거를 좀 더 디벨롭 해보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 후에는 또 어떤 결과물일지, 그러니까 3일 후와 한 달 후의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도 이것도 한 2, 30분 막 논의가 될 것 같아. 이것도 네네. 일단 열어놓자. 네. 테디의 의견을 조금 보태자면 나는 두 가지 너무 좋고 나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 주제가 적합하지 않으면 주제를 좀 고쳐줘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일단 내가 1조, 2조밖에 못 봐가지고 1조, 2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1조는 너무 좋고 2조는 약간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있어. 그래서 주제의 적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코칭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제를 조금은 더 범위를 좁혀내는 과정을 물론 교육과정 안에서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전에 조금 더 고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해서 주제가 아니면 고칠 시간을 좀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 목표였는데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어, 이 주제가 적합한지와 주제의 범위를 조금 더 좁히는 것? 나는 요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 이두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지. 그거를 조금 더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적합한지 우리도 좀 진단을 내리고 우리가 좀 좁힌다면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도 조금 더 논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일단 목표 세 가지를 나열했는데 세 가지를 다 가져갈지 아니면 뭐 한 가지만 집중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애니? 저는 일단 오프닝 질문으로는 그대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그런 이야기도 해주면서 약간 배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 결과물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이 되는데, 사실 1일차 워크숍을 했고, 2일짜리 디자인 싱킹 조금 딥한 거를 배우긴 했으나, 거기에 대해서, 어, 결과물을 미리 생각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디자인 싱킹을 하기 전에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결과물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게 맞나라는 질문을 오히려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삼성 디자인 싱킹 할 때도 참가자들이 브리프를 미리 가지고 왔었는데 그 브리프에 적혔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대나 결과물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거의 아이디어 수준을 솔루션이 나오지.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나누는 게 맞나라는 좀 고민이 들긴 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원래 해야 하는 목적이어서 저는 당연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케이. 네. 팀은 어떤 생각? 팀 말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기대하는 결과물의 그런 정도? 그거를 합의를 하는 거랑 막 안 하는 거랑 차이가 중간에 우리 아직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는 분이 있다거나 또는 우리 지금 뭐 제대로 하고 잘 가고 있는 거 맞는지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까 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음, 결과물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거 네, 말 끊어서 미안. 네, 테디가 고민했던 부분이라서 내 생각을 좀 알려줄게. 네, 일단은 우리 아웃풋, 결과물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과 솔루션은 사실은 완전 다른 이야기인데 자꾸 결과물을 상상하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결과물과 솔루션을 착각을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어. 그래서 결과물을 논의하는 거는 되게 좋은 거거든. 예를 들면 1단계를 보자. 첫 번째 1조에 메타 오피스야. 메타 오피스의 결과물은 어떤 모습이면 좋겠어요? 라고 질문을 해. 그러면 솔루션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의 가장 어, 게더타운이라는 것과 현재 오피스를 잘 연동해서 게더타운 실제 오피스 모양을 그대로 구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실제 오프라인에서 움직이는 것도 온라인에서 움직이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온오프라인이 싱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냐면 솔루션이야.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네,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네, 얘기하면 그거는 솔루션이고요. 결과물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라고 말을 해줘야 돼. 네, 그럼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지. 메타 오피스라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했을 때 네, 나오는 최종 아웃풋은 실제 이 예를 들면 뭔가 하나만 예를 찾아볼게. 일단은 이 메타 오피스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를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상상할 수 있는 형태의 개념도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 그 개념도 안에서 개개인이 그전과 어떤 점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나한테 혜택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변화된 행동 양식이 뭔가 이렇게 줄글처럼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개개인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한 3가지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답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웃풋을 얘기하고 있었어. 네네. 이게 솔루션과 아웃풋에 대한 차이점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저는 후자를 얘기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솔루션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나는 그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해. 그 정도는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맥켄지식 문제 해결 방법인데, 네. 근데 테디도 어, 조금은 열어놔 볼게. 나는 되게 논리적 사고가 굉장히 나한테는 익숙하고 오히려 이게 더 편해서 이렇게 아웃풋을 좀 상상해 보는 것이 오히려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 정리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거든. 근데 애니와 팀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아웃풋에 투비 이미지를 그려가는 게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어떻게 생각해? 두 사람은?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 왜냐면 이거는 아이디어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성해야 되는 것들이 보이니까 좀 더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애니는? 저도 테디가 말씀하신 두 번째로 팀이 이야기했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 의문이 든다고 한 게 대부분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1번으로 다 대답을 하셔서 그, 그치. 그게 걱정이었는데 이게 1시간 안에 우리가 그 대화를 나누게 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게 가장 컸고요. 왜냐면 저희의 목적은 세 번째가 더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을 좀 더 되신다면은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와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시간을 쓰는 건 저는 좀 우리의 목적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짧게 이게 가능할까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좋은 들어서. 포인트.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한 2시간은 논의해야 되는 거는 맞아. 그래서 되게 일단은 약간 보류해놓고 고민해보자. 나도 그냥 정말 심플하게 하는 버전은 각자가 최종 아웃풋을 어떤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컨셉도인가요? 아니면 뭐 메타 오피스의 뭐 구체적인 뭐 이렇게 구축 방안 뭐 프로세스를 말하는 건가요? 뭐 어떤 것들을 아웃풋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물어보고 가볍게 한번 합의는 하지 말고 열어두고 이것처럼 지금 다 아웃풋이 다르죠. 한 번 더 미팅을 하셔서 아웃풋 이미지를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것도 들어오시기 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약간 요런 느낌이면 그래도 한 20분이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대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좋고 그러려면 저희가 예시를 좀 잘 주고 그 객관식처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를 좀 말해 준다면 저는 충분히 언급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일단은 뭐 뺄 거 나중에 빼면 되니까 요것도 일단 킵을 해놓고 네. 테디는 과제의 적절성도 있지만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거든 사실은. 네. 사전 인터뷰를 해오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2단계 과제로 주기로 했었어요. 아예 사전 과제 안 하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이번에도 그냥 한 번 더 열정이 좀 높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면 이번에도 그냥 한번 한 명씩 인터뷰는 해와라. 이런 정도를 한번 가볍게 시켜보는 건 어떨까 해서. 일단 일정상 다음 주가 그 연휴 주간이어서 저희가 일부러 더 안 넣은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30일이 그 과제 피드백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 24일, 25일 날 과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30일 날 피드백 받으시는 분들은 화요일 아니면 없을 그러네. 때. 약간 그냥 그러면 이런 느낌은 어때? 그러니까 의무 과제는 아니야. 근데 과제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의무 과제는 아니고 그리고 막 되게 어려운 인터뷰가 아니라 지인이나 가족이나 또 이렇게 요번에 또 약간의 연휴가 껴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 중에서 혹시라도 편하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혹시 그들의 니즈를 좀 찾아볼 수 있다면 그 선택사항으로 인터뷰를 한 사람씩 의무는 아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한 번씩 해보고 오면 그 3일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이 배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가볍게 인터뷰를 한번 시도해 보시고 뭐 따로 제출할 건 없다. 그냥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본 거 이 정도 느낌은. 네,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 정도로는 마지막에 이런 거는 원래는 계획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금 더 배움을 워낙 열정적으로 참여하셔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해서 의무 과제 뭐 제출해야 될 것도 없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은 인터뷰를 대상자를 한번 만나서 한 30분 정도는 인터뷰를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린다. 이 정도만. 완전 좋아요. 그렇게 언급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신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가 적절한지는 이제 하나하나씩 열어가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주제 적절한 거에 대해 이걸로 넘어가도 될까? 네. 네, 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1조부터 볼게요. 화면 같이 공유할까요? 네, 제가 기록하고 있어서 팀이 해주실래요? 네. 어떠세요? 요거, 봤을 때 주제에 대해서. 음, 저는 이게 그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희가 했던 워크숍 중에 나왔던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런지 내용들이 좀 구체적이고, 어,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구체적이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좀 찾아도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 MZ 세대 특성에 따른 MZ 세대로 인한 새로운 사무 공간 형태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MZ 세대가 이 주제에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조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질문 좋네. 그런 질문을 주제에 대한 적합성을 논의할 때 그런 이야기들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어, 왜 이 대상을 조금 더 공감하고 싶으세요? 왜 이 대상을 타겟하고 싶으세요? 이 대상을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이거를 공통 질문으로 가자. 네. 음, 그러면 어, 약간 이것도 팁인데 항상 보면 뭐 1조 같은 경우 류창훈 팀장님이 막 얘기할 것 같고 이러잖아. 네. 네. 발표한 사람은 저희가 지목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무나 발표할 수 없어요. 저희가 질문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발표할 사람을 저희가 지목하겠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그래서 좀 어린 사람들 먼저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음, 입장의 팀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혹시 그 누구누구는 어떻게 보셨어요? 라든지 나는 류창호 팀장님이 제일 마지막에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 마지막에요? 그렇게 음, 음.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잠깐만 유창호 팀장님 제일 마지막에 얘기해 주세요. 자, 딴 사람. 일부러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 조금 순서를 늦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페인 포인트의 3번에 대한 질문, 공통 질문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뭐 진짜 뭐 이렇게 이 질문의 의도는 뭐 신문 기사를 보고요. 뭐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 대상자를 얼마나 공감하고 그 공감을 기반으로 우리가 알아낸 건지에 대한 그런 거지. 그랬을 때 테디가 여기 단계에서 하는 코칭은 뭐냐면 혹시 대상자의 공감보다는 뭔가 이렇게 공급자의 입장에서의 고충을 적어 놓은 건 없나? 이런 걸 본단 말이야. 그러면 MZ 세대로 인한 새로운 사무 공간 형태, 필요라고 했잖아. 네. 그랬을 때 지금 대상 고객이 약간의 입주사나 파트너사니까 그분들이 실제 저런 MZ 세대로 인해서 새로운 사무 공간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는지 아니면 우리가 느꼈으면 하는 바램을 적어 놓은 건지 내가 보기에는 SNI에 바램을 적어 놨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헉 하면서 예리한 질문이네 뭐 이런 느낌이 들 거야. SNI에 혹시 기대를 여기다가 마치 입주사가 원하는 것처럼 적어 놓으신 거 아니냐? 이거 직접 들어본 거 맞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2번 질문에 대해서 대상을 선정한 이유, 또 그 대상의 대상을 선정한 이유, 이런 거를 왜 이 대상을 공감하고 싶은지, 이 대상은 왜 MZ 세대들을 공감하고 싶은지 뭐 이런 걸 물어보거나 또 3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파악했는지 이게 진짜 우리 고객, 페르소나의 니즈인지, 우리의 니즈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 2, 3번까지는 괜찮아? 네. 요런 질문들을 하면 사실 이렇게 질문하고 나면 1시간 금방 갈 건데 아무튼 뭐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절히 상황 봐서 하면 돼. 네네. 그리고 4번이 이제 무엇이 가능해지냐. 그러니까 요거와 5번은 그냥 이렇게 적절하게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요거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관점을 계속 봐주면 좋을 것 같아. 누구의 관점이지, 이게? 예를 들면 재택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회사 관점에서 업무 생산성이 높여지고 직원 만족도가 높아진다. 회사 관점에서는 개인 만족도, 개인 관점에서도 그리고 입주사 간의 정보, 부가 서비스, 타사, 업무 교류 갑자기 다 적어놓은 느낌이잖아. 그러면 이럴 때 또 하나의 코칭 팁인데 이 5개 중에서 뭐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지. 5개 다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가장 넘버 원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 여러 개 적어 놓은 것이 보이면 항상 이런 질문으로 우선순위 질문이라고 하거든. 이런 질문을 던지면 또 고민하게 하고 당연히 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또 물어보고 지금 첫 번째도 업무 생산성 높아지고 직원 만족도 높아지고 요 2개야 사실은 하나가 아니야. 하나만 얘기해달라. 뭐가 가장 중요하냐? 뭐를 목적으로 할 거냐? 업무 생산성이냐? 직원 만족도냐? 뭐 이렇게 하나만 꼽으라면 뭐냐? 이거를 좀 더 집중해 보게끔 하는 게 4번 질문에서 중요한 거야. 요것도 오케이? 네. 자, 5번 질문 갈게. 5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
불만 해소, 그 다음에 부작용 해소, 그 다음에 장점 얻을 수 있다. 테디가 봤을 때는 사실은 가치가 적혀져 있다기보다는 그냥 투비 이미지만 적혀져 있는 느낌이거든. 불만이 해소되고 이런 느낌이잖아. 부작용이. 그래서 가치라는 거는 저 입주사 입장에서 뭐가 좋아지는 건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입주사 입장에서의 핵심 가치, 직원들이 불만이 해소됐어. 그래서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느끼나요? 뭔가 파트너사, 입주사 파트너사가 뭔가 이렇게 업무에 몰입감을 제공해서 전반적인 직원들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뭐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적어 놓은 거는 약간은 모호하게 적긴 했는데 그냥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테디가 이제 피드백을 하기 전에 진단을 할 때 테디는 어떤 시선에서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내가 지금 두 사람한테 알려주느라 지금 하는 말이고 그랬을 때 요거를 넘어갈 때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서 또 이야기한다면 직원들의 불만이 해소되고요. 부작용이 해소돼서 결국은 우리가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어떤 단어를 쓰시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해. 음, 그 가치가 뭔지 한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표현해 주실래요? 이렇게. 우리는 뭘 제공해주는 회사예요? 팀이에요? 이렇게. 이해됐지? 네. 그게, 근데 음, 네네. 아닙니다. 그게 어려워. 답변은 어려운데, 네. 코치가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 왜냐하면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어쩌면 되게 그들이 감사해야 되는 질문이거든. 그래서 답을 못해도 괜찮아.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넘어가도 돼. 우리가 답 안 해줘도 돼. 예시는 주면 더 좋지만 예시가 안 떠오르면 안 해도 돼. 이렇게도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이 정도만. 테디 그리고 저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응? 그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재택근무 전환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MZ 세대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원래 오랫동안 사무실에서 일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MZ 세대 같은 경우는 막 입사를 해서 그 온라인으로만 그냥 재택근무 경험이 더 많은데 이제 음, 그게 이전 근무 형태로 전환을 되면서 MZ 세대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다는 거를 가정을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타오피스가. 네, 숨겨진 가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음, 만약에 그게 어떤 거를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좋은 질문. 네. 어, 그냥 나는 네. 중립적으로 물어봐. 혹시 1, 2, 3, 4, 5번까지 쭉 오면서 네. 가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게 그런 부분인지 혹시 한 번 더 봐주실래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실 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코치의 역할은 계속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거든. 그래서, 아, 네. 잠깐만, 가정하고 있는 거? 아, 이것도 가정인 것 같은데? 저것도 가정인 것 같은데? 아, 이거 다 가정이네? 이건 성공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게 해줘도 성공이거든. 아주 네. 훌륭한 코치의 역할이야. 그래서 저 질문, 혹시 이 중에서 가정하고 있는 게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게 좀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거를 한번 표현해 주실 분 있나요?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답은 없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 어,
뭔가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사실 있고 이분들도 혹시 FT분이 캐치한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나는 조심스러워. 음, FT가 가정한 거를 찾아주면 네, 그때부터는 코치가 아니라 네, 그냥 지적하는 사람이지. 네, 네, 그래서 못 찾으면 넘어가. 괜찮아? 없어요? 그러면 요 질문은 늘 한 번만 더 생각해 봐 주시고요. 일단은 지금은 안 보이지만 다음에 또 보일 수 있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돼. 근데 좀 조심스럽다는 건 안 하는 건 아니야, 나도. 요런 건 좀 가정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 네, 근데 확실히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찾아내는 게 아니라 네, 또 저기 테디한테 가서 또 점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가 퍼실리테이터로 양성하는 의미가 많이 줄어들지. 음, 코칭으로 스스로 고민하게 만들어줘야 돼. 네, 이해했습니다. 요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좀 이해되도록 할까도 좀, 예. 음, 혹시 가정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그냥 이 정도 톤이면 충분해.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 3, 4, 5번에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은 이제 다 커먼 질문이라서 어디든 네, 쓸 수 있는 질문이야. 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사용하고 6번이 이제 논의하고 싶은 거를 미리 적어준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여기는 3일 안에 고객 수용도와 이해도를 확인하고 재택근무 솔루션을 실체화하고 자, 이게 실체화된 모습은 뭐냐라고 묻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결과물을 묻는 거야. 근데 시간이 그렇게까지 물어볼 시간은 안 나올 건데 여기에 논의하고 싶은 하나하나를 적은 것 중에서 이제 코칭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어, 첫 번째,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한번 매겨 주실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지 꼭 해야 되는지 이것도 내가 한 번 더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데 3일 안에 다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서 그래서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하게 하는 것도 있고 3일 안에 할 것과 한 달 안에 할 것을 구별하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그게 이제 쇼텀, 미드텀, 롱텀으로 구분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3일 안에 할 것과 한 달 안에 할 것을 좀 구별한다면 어떤 거를 요번 3일 안에 해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방법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과 쇼텀, 미드텀, 롱텀은 다른 이야기야. 그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쓰지는 말고 이 질문을 할지 저 질문을 할지를 선택해야 돼, 코치는. 저는 여기서 음, 음, 그 렌트 더 런웨이처럼 음. 우리가 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랑도 같을지 모르겠는데 우선순위는 우리만의 기준이라면 실제로 이게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가라고 하는 질문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가능할까요? 여기 6번에서? 일단은 되게 중요한 질문은 맞고 그 질문이 언제 나와야 되는지가 중요하거든. 음, 2단계에서는 사실은 좀 어렵다고 생각해. 음, 주제를 선정하고 있고, 또 주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약간의, 이렇게 약간 모호한 액션 플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단계는 좀 어렵지만, 예를 들면, 한 바퀴를 돌았어. 그래서 우리가 3일 워크숍이 끝났을 때는 그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 같아. 좋아요.
일단 또 한 가지는 이제 6번 답변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디자인 띵킹이 아니라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뭐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또 서브 질문으로 내가 하나 넣어 놓을게. 만약에 디자인 띵킹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어요? 진행할 했을 것 것 같아요. 같으세요? 하실 것 같으세요? 뭐 이런 질문도 음, 또는 약간 서브 질문인데 이 중에서 디자인 띵킹과 조금 더 맞는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이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도 질문 이 중에서 왜냐하면 고객들의 수용도 이해도 하기는 괜찮아. 이거는 공감하기 문제 디파인이잖아. 그 다음에 메타버스 트윈 솔루션 실체화 이거는 프로타입 아이디어 프로타입 단계니까 이것도 괜찮아. 근데 대체 가능한 현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리서치지. 약간 이거는 뭐 사전에 좀 준비를 해온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리서치 시간에 확인해도 괜찮고, 뭔가 마지막 질문이, 이게 우리가 가지는 자원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분석해야 되거든. 근데 이것도 진짜 실제 일을 할 때는 너무나 중요한데 디자인 띵킹 내에서는 막 다루지는 않는다고 이게. 그래서 테디도 아쉬운 것 중에 하나야,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또 늘 필요한 건 아니고 초기 단계라서 요, 네 번째는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게 맞는지가 확인이 돼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단계 이후에 할지 같이 가져갈지도 사실은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테디도 할 거고 현 시점에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는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요즘에 하도 기업 프로젝트와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안 그러면 리서치나 이 인터뷰의 대상자가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너무 많아져서 일이 막 급 많아져. 그래서 막뭐 50명, 100명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인터뷰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인터뷰를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인사이트가 최근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고민도 깊어. 지금 이 정도 나온 거는. 그래서 이 중에서 또 디자인 띵킹으로 좀 더 도움을 받고 싶은 게 무엇인지도 이제 서브 질문 정도로 한번 해봐도 되고, 뭐 이 안에서 혹시 뭐 좀 구체화 질문도 괜찮아. 뭐 솔루션 실체화라는 게 어떤 모습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 구체화 질문을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서비스 있는지 없는지는 이거는 사실은 미리 해와도 되게 좋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실제 3일 워크숍 안에서 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미리 조금 더 사전 조사를 하실 마음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그 안에서 좀 하고 싶으신지 뭐 이런 거는 가볍게 뭐 물어봐도 되고 이런 정도면 될 것 같아. 중요한 거는 내가 다 이제 한 단계마다 질문을 줬는데 이걸 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네. 대화하면서 적절하게 꺼내서 쓰면 되는 질문들을 얘기한 거고 한번 직접 진행해 보면 또 팔로우 퀘스천 때문에 아마 이 중에서 한 두세 개 하면 한 30분 금방 지나갈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질문이요. 저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코칭을 해주고 테디가 코치는 고민하게 만드는 역할이다 해주신 것처럼 뭔가 이거를 당장에서 고친다기보다 고민을 할 수 있는 지점들만 만들어주고 끝을 내면 될까요?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될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같이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지? 되게 좋은 질문이고 사실 그거를 하나하나 보고 판단하자. 이거는 더 수정해 줄 거 없고 그냥 고민만 좀 던져주면 되는 수준이야, 여기는.
저는 네네 좋아요. 왜냐면 뒤쪽에 갈수록 좀 내용이 없는 조가 있어서. 잊어보자. 얘가 조금 나는 얘가 조금 아쉬운데 리페어 이런 니즈가 필요할까에 대한 의문은 애니는 어때? 애니도 관심 많잖아. 어때? 이 서비스 이용하고 싶어? 고객으로? 일단 집을 수리한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기 인테리어 새로 하는 거. 인테리어요. 뭐 저희 그것도 영철 집에서 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어디서 하고 있다고? 오늘의 집. 아, 근데 이게 오늘의 집은 그렇게 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그냥 서브로 들어가 있는 거고, 저는 확실히 니즈는 있어요, 저한테는. 이유는? 이유는, 어, 저의 그런 자가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그랬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돈에서 뭔가 집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만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그랬을 때 집주인이 허락한 범위 내에 내 돈을 주고 고쳐서라도 그 짧은 2년, 3년을 좀 더 잘 살고 싶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저는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는 알고 있어요. 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것과 지금, 그러니까 견적 전문가와 함께 조언을 받고 적절한 가격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라는 그 측면에서의 문제인데, 애니가 말한 거는 충분히 이해돼. 그거는 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네. 그래서 보통은 인테리어 하나, 둘, 세 개 정도 연락해서 가장 싼 데와 뭐 이렇게 선택을 할 텐데, 이 전문가가 온다고 한들 내가 인테리어 세 곳을 가서 물어보는 것과 이런 전문가가 별도로 존재했을 때 이 전문가도 다 한 통속이라고 나는 그렇게 느껴져서 네. 뭔가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거든 나는. 저는 그게 기준이라는 게 알기가 어려운 파트잖아요, 여기가. 말 그대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전 비교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음, 음. 그냥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은 게 저희가 얼마 전에 뭐 화장실에 뭘 고쳤는데 18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그 하수구 그 뚜껑을 바꾸는데 전화할 때는 당연히 봐야 안다라고 얘기하고 오자 이미 와서는 다 고쳐놓고 18만 원이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 정도 돈이면 나 안 할 건데 이미 다 해 돈 달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미리 한 세네 개를 받아서 아 원래 이런 금액이구나를 아는 거랑 아, 약정 이렇게 듣는 거랑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견적을 받는 거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거에서 전문가들이 너무 말하는 게 다르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의 평균인지 알고 싶다. 그 얘기가 나도 공감이 됐어. 이거 지금 없어? 지금 너가 말한 거? 그걸 오늘의 집에서 하고 그러니까 있어? 서비스가 있긴 해요. 견적받기. 근데 근데 뭐가 좀 부족해? 저 써보지는 않았는데 그거가 전문적으로 하는 그 플랫폼은 아니니까 오늘의 집이. 근데 아, 저는 아, 그거에 포커싱된 플랫폼이니까 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허. 근데 왜 갑자기 주거 공간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잘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 이 주거 공간. 이 이 너무, 중에 원하시는 분이 있었지 않을까요? 너무 갔어. 알았어. 여기도 아까처럼 왜 주거 공간 소유주와 이 주제로 하려고 하는지, 뭐, 이 고충은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뭐, 그 다음에, 4번은 뭐 특히 뭐 따로 할 거는 아닐 것 같은데, 뭐, 4번을 보니까
지식을 습득하고 그래서 가성비, 가격을 얘기하잖아, 지금. 네. 그래서 요거 말고 오히려 더 4번은 더 물어봐도 돼. 가격 말고도 혹시 더 가능해지는 게 있나요? 뭐 이런 질문, 오히려 또 질문을 하는 게 여기는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비용과 시간 전략 4개 맞는 맞춤, 이 부분을, 요거는, 여기는 뭐 크게 저거는 없을 것 같아. 3일 컨셉 구체화, 이것도 명확하고, 워킹 모듈 설정, 이거는 뭘 말하는지 조금 더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 뒤에 이건 설명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됐습니다. 좀 더 들어봐도 될 것 같아, 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컨셉 구체화와 이분들의 컨셉 구체화가 또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컨셉 구체화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 번 더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 네, 너무 좋아요. 저는 요번에 이 전체 과제를 보면서 이 주제 유형을 너무 오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단계는 그래도 가볍게 현업 주제로 해보는 거를 시도해보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2단계 때는 SNI에서도 좀 명확하게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임직원보다는 신사업이어야 되고 어떤 새로운 그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를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뒤쪽으로 가면 일하는 방식 개선 프로세스도 있어? 선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우리가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가자, 그렇게 해서. 2조는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도 될까? 네, 일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애니는? 네, 저도 괜찮아요. 네, 3조 갑시다. 내가 한 11시 10분쯤에는 11시 15분쯤에는 나갈 예정이거든? 네. 그래서 나가면서 통화할게. 네. LSS, 흡연자, 이거 계 워크숍 때 나왔던 주제예요. 아, 제가 이 페르소나였어요. 아, 이게 대상 고객이 비흡연자구나. 아, 이거 답이, 답이 뭐가 나올까? 사용자 경험 개선이야? 왜? 너무 모호한데, 이거? 이거 빠꾸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아이디어로는 어, 그 입구 앞에 지나갈 때 흡연 그 냄새를 다 빨아들이는 그런 기계랑 음, 그리고 무슨 비흡연자들과 흡연자를 좀 구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 뭐 이런 걸로 나왔었어요. 아이디어. 프로토타이핑.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저는 제가 피드백해야 되는 존데 너무 고민돼요. 이거를 그때 그 1일짜리에서 했던 게 음, 좀 아쉽다고 느끼셨나 봐요. 이 팀 중에 한 분이. 음, 아니면 도저히 주제를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우리 했던 거 하자 이렇게 하신 건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 테디가 이거를 빠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가장 큰 빠꾸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인터뷰해도 인사이트 더 얻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사이트가 더 나올 수 없는 주제. 음, 너무 명확하고, 담배 냄새 싫은 건데, 뭐. 그리고, 어, 오히려 디자인 띵킹으로 문제를 더 명확하게 하기에는, 너무나 보편적이면서도 너무나 명확한 문제라서 디자인 띵킹으로 뭔가를 이렇게 더
찾아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 여기는. 이거 왜냐하면 나 한양대학교 할 때마다 매년 나와. 흡연, 거리 흡연, 건물 흡연, 학교 흡연, 희한하게 다 나온다, 맨날. 담배꽁초 버리는 거, 뭐 이런 거. 근데 그냥 대학생 수준의 이렇게 이제 한 학기 수업 주제로는 괜찮지만 여기는 조금 아쉬운. 답이 뻔하다. 더 찾아도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나올 만한 게 많지 않다. 아예 그냥 솔루션이 있으면 솔루션을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건데 이것도 사실은 빨리 측정하기가 어려워. 3일 안에 뭘 하기가. 그래서 3일 안에 하기에는 참 어려운 주제. 이거 언제야? 이거 이번 주에 다음 주 거야, 이죠? 이거는 수요일이요. 이번 주네. 좀 시간이 좀 있긴 해요, 이조는. 여기 밑에 그대로 고민 적어 놓은 거가 우리도 고민이다. 이 프로젝트 몇 번 해봤는데 안 나온다, 이게. 모르겠어. 테디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두 사람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 저는 이거 주제 처음 봤을 때 일단은 빠꾸까지 생각을 안 해서 여기 안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했던 거는 비흡연자를 인터뷰하는 게 아니고 흡연자를 인터뷰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걸 똑같은 걸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고 실제로 프로토타이핑까지 해봤던 경험으로서 단계를 좀 다르게 보는 걸로 충분히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경험이 있어서 근데 이게 또 그렇다고 무조건 흡연자를 만난다고 해서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는 약간 이해관계자 맵으로 뭔가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이해관계 맵에 두 사람밖에 없어. 흡연자, 비흡연자. 요번에 두산 갔더니 바뀌었어. 지하도에 두산이 그 연강원의 지하에 담배를 피잖아. 그래서 거기 담배는 엄청 많이 나거든. 네네. 그 옆에 흡연 부스를 지상으로 꺼내서 지상에다가 흡연 부스를 만들었어. 네. 흡연 부스 만드는 거 외에는 너무 답이 좀 정해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까? 워낙 명확한 문제,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해도 사실은 더 새로운 걸 찾기가 어려운 주제, 왜냐하면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솔루션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다. 그래서 뭔가 아하 모멘트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주제라고 판단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감수하고 간다고 생각하겠다. 결정은 당신들이 하셔라. 요렇게. 네. 그러면 결정이라고 하는 게 이대로 가거나 아니면 자기들 시간을 더 내서 다시 한 번 더 주제를 볼까 이런 거죠. 맞아. 아니면 2조는 이거 말고 다른 후보자 뭐 있었어요? 하고 그 자리에서 정하는 것도 방법이야. 왜냐하면 여기 저기 마다 물어볼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과정은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고 뭐 예상 아웃풋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 요거 잠깐 얘기한 다음에 우리 의견 주고 한 30분 남을 거거든. 새로운 주제 지금 바로 같이 정할까요? 뭐 이런 것도 방법이지. 그러면 2번에서 한 4번까지만 물어보면 돼요? 그럴 것 같아. 2번 정도 왜 이 대상자로 했는지란 정도만 물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아웃풋을 상상하시는지 그거까지 물어보니까 2번에 이런 주제로 선택하신 이유와
그 다음에 어떤 아웃풋을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뭐 생각하는 솔루션이 있나요?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주제 선정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면 대략 이제 좀 느낌이 오지. 그리고 아까 전에 테디가 말했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래서 이 주제로 계속 가실 거냐, 아니면 다른 주제로 바꾸실 거냐,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자. 뭐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손들어서 거수로 결정하면서 해도 되냐? 그럼 거수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새로운 주제를 정하실 거면 우리가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다. 이 안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실지 따로 나누실지 그것도 결정하셔라. 뭐 기왕이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같이 우리랑 해도 되고, 아니면 빨리 끝내고 직접 따로 하셔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주제가 나왔을 때는 제가 테디가 일조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2번이랑 3번 정도의 질문을 통해서 주제 적합성을 보면 될까요? 사실 새로운 주제가 만약에 나오면 어, 그러니까 어떤 주제인지 후보자 중에 하나 또 얘기해보라고 하고 한 2개 정도 주제 가지고 얘기하겠지?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거 가지고 더 하고 싶냐라고 할 때 이쪽에서도 어떤 주제가 더 좋아요라고 아마 질문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 팀도 애니도 각자 개인이 생각하는 의견을 드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정해놓고 이제 요 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2번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3번을 질문하고 아까는 2번에 대한 답에 대한 코칭을 한 거라면 그냥 빈 칸을 채워야 되니까 이 질문하면서 같이 채워나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주제 선정을 하는 거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아. 네. 적합성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팀과 애미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즉석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 화이팅. 네. 자, 일단은 저 이쪽으로 넘겨가면서 할게요, 이제. 네. 넘어갈까요? 네, 4조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맡은 조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FM 이거 희진님 계신 곳인가? 혜진님? 혜진님 몇 조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4조예요, 여기 4조. 아, 나한테 이거 보여줬어. 그래서 오, 되게 어려운 거 잡으셨네. 내가 이랬어. 여기가 프로세스예요. 교육이잖아, 완전히. 맞춤형 교육. 이렇게 어려운 거를 자꾸 맞춤형 각자 교육이라는. 그 역량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 음. 그거에 맞는 그런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거네요. 음. 일단 제가 처음 고민했던 거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주제들은 다 이제 외부 고객을 위한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SNI 임직원을 위한 거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게 봐도 돼. 네, 근데 이 손해진 임직원. 파트너님이 있으니까 그거는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전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가도 되는지. 그래서 약간 지금 손해진 파트너의 고민인 거지. 네, 그럼 자기가 하는 일.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지가 내가 그게 조금 고민인데, 네. 이게 보면 인사 정보, 기준, 자격증 수준도 평가에 객관화. 이 평가 기준은 우리도 잘 알지만 진짜 어려운 이야기고, 네. 이거는 HR 전문가들도 절절절 내면서
어려워하는 일인데 네. 여기에 오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낼 대상은 아니야, 사실은. 평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지. 네. 아이디어 나오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성지은 대리나 우리 윤혜정 부장 옛날에 같이 우리 했을 때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 들어오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전임에 그려서 조금 더 진짜 실질적인 교육을 만들어내는 것을 고민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오지도 못하잖아, 여기에.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못 오는 그 페인 포인트를 좀 이렇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의 모습들을 개발한다?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 오늘은 안개 예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해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직무 수준에 맞는 그런 제공하고 싶은 거라서 약간 교육과정 설계 프로세스? 아니지, 아예 교육 과정을 설계한다고 생각해야지. 어떤 교육이 우리한테 필요한가.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상상할 수 있게 해주고, 예를 들면 지금까지 FM 대학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조금 더 전문 역량도 높이면서 그들의 니즈를 채울 수 있는 교육의 방식, 그 다음에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을 찾는다. 네. 그게 관심 있는 거 맞냐, 모두가. 이 과정은 다른 팀보다는 되게 어렵다. 다른 신사업은 그래도 상상도 많이 하고, 이렇게 아이디어도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지금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디어는 되게 전문 영역이고 교육과정이니까. 그래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전문가들도 계속 고민을 깊이 있게 해야 되는 영역이라 조금 다소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 수 있다. 그런 거 감안하고 진행한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은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다음 주지 또. 네. 그러면 테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메일로 이 의견을 미리 보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하다. 그래서 조금 더 열어놓고 왜냐하면 손혜진도 이거 진짜 이거 해도 돼요? 고민이에요.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나한테 지난번에. 여기서 가장 문제가 그 팀원들이 다 FM 대학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손혜진만을 위해서 지금 만든 거잖아 여기.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아이디어 내거나 할 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메일로 보내면 따로 시간을 잡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5분한테는 의견을 드려야 네. 본인들이 그래도 조금 판단하고 그냥 가자 아니면 좀 더 얘기해보자. 그거는 그들이 고민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말씀해 메일로 보내기. 주신 거 얘기하고 만약에 이게 진행이 어렵다 생각하면은 그 피드백 전에 한 번 더 만나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셔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그리고 그 주제를 다시 보내달라. 바뀐다면.
네. 5조. 일단은 내일 거가 1, 2, 3조니까 5조까지는 가볍게 볼게요. 5조도 화요일이 있어요. 있어요. 자산 공유. 아, 이것도 임직원이네. 이거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운전 중이라 안 봤던 내용입니다. 아, 네. 주제 대상은 자사 임직원이고 대상이 겪는 상황은 신규 사업장 내에 필요한 고가 장비들이 필요한 경우 구할 수 없음. 현장 사무실 구성을 위한 사무기기의 경우 계약 종료 시 보관 폐기 어려움이 있고 신규 현장은 필요한 사무 가구 장비에 대해 주변 동료들에게 일일이 확인하여 구하는 어려움이 있음. 그리고 대상이 겪는 고충은 철수 사업장 남는 가구의 경우 폐기 보관 곤란. 공기질 측정기의 경우 한 달에 한 번만 쓰면 되는데 고가인데다가 구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공유했으면 좋겠음. 와,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뭐 진짜 당장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당장 실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훌륭하다. 이런 거 찾아내서. 왠지 그 현장에 있으신 분이 여기 있어서 이게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야, 이거는 칭찬받겠다. 잘하면. 이거는 진짜 바로바로 구체화 시켜서 그냥 3일 안에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딱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실질적인 방법 논의네. 맞네. 현장에 있으신 분이 없네? 네네. 좋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다음 주 거니까 1, 2, 3번을 해보고 이거 다음 주 거 맞지 이거? 화요일 거예요, 테디. 수요일 거? 화요일, 네, 수요일이요. 이번 주구나 이거. 네. 4조만 다음 주에요. 요 내용은 요거는 어때? 인터뷰 좀 해볼 만한 게 좀 그려져? 아니면 너무 명확해서 너무 빨리 끝날까 봐 걱정이 돼? 코칭이요? 이게 사실 엄청 그 현업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좀 더 그런 배경들을 물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얼만큼의 변화가 있을지? 예전에는 엑셀로 관리를 했었는데 앞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토타입 구상이니까 저는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테디가 처음에 1조 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4번의 해결 충족이나 왜 중요한가요? 이런 데다가 그래서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게 뭔지 우선순위를 물어보고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3일 안에 당연히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하나의 명확한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거를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이것도 너무 이거는 사실은 바로 막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될 정도로 명확한 것 같아 나. 여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2단계 가면 전입액 쓸 거죠, 테디? 이거는 전인액을 쓴다기보다는 페인 포인트 리스트,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명확하잖아. 공유가 안 되고 구할 수 없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이거는 로직 트리, 이슈 트리로 쫙 정리해서 이슈별로 정리하고 요거를
약간의 하나의 공통적인 솔루션으로 매핑해서 해결책을 구체화하면서 가는데 이 이슈 트리에 적혀질 하나하나의 페인 포인트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 찾아내는 게 나는 핵심이라고 생각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산 공유와 관련돼서 뭐 책상 계측기, 노트북 가구, 공개지 측정기 말고도 각자 이런 조금씩 느꼈던 것들을 계속 리스트업 해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약간 그게 문제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좋은 과정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여기는 문제 정의가 충분히 나열되고, 그러니까 좀 목소리가 잘 들려? 끊기셨습니다. 네, 지금 들립니다. 미안. 색다른 과정일 것 같아, 여기는. 그래서 그전에는 POV를 하나만 만들었다면, 여기는 사실은 POV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아예 POV가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이슈트리 그리면서 문제들만 쫙 다 나열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나을 수 있어. 그래서 좀 색다른 디자인 띵킹 사례라서 이런 거 하나 있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 다른 팀들도 와 이렇게도 하네요. 이런 게. 재밌겠다 이거. 근데 그러면 또 질문이 하나 더 나와야 돼. 아니 굳이 그러면 디자인 띵킹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 디자인 띵킹으로 해서 뭐가 좋은지를 되게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거든.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좀 고민. 여기서 문제를 엄청 명확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실질적인 페인포인트를 찾는 자체가 디자인 싱킹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데 좀 더 엄밀히 얘기해서 뭐 맥켄지가 문제 해결 방법론을 가지고 할 때나 두산에서 세븐 스텝스 얘기할 때도 사실 인터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 네. 뭐 앙케이트 조사도 보낼 수 있고 메일로 쫙 보내서 각자 이런 문제들 하나씩만 좀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리스트업까지 나오는 거는 사실은 설문지를 조사하든 인터뷰를 하든 퀄리티 차이가 막 되게 많이 나지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리스트업에 적히는 내용이 되게 현상을 담은 문제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렇게만 보면 얘는 뭐 디자인 띵킹 굳이 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들은 그래도 디자인 띵킹이 도움이 된다 생각할 건데 그냥 테디가 냉철하게 봤을 때는 나는 디자인 띵킹 안 써도 문제 정의까지는 충분히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럼 디자인 띵킹 썼을 때 진짜 좋은 점은 뭐냐? 이제 그거를 찾아내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될지가 조금 더 흥미롭게 보여진다, 이 주제는. 그리고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말이었어. 전 그래서 처음에 전임에 물어본 건데 이게 이슈 트리도 필요하지만 결국 이게 자사 임직원 서로의 그런 공유를 위해서라면 그 전체 그 하나의 사업장에 전이웹이 그려져서 그게 어떤 식으로 두 개가 연결이 되는지를 저는 시각화해서 봐야 된다고 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봐요? 그렇게 설명을 조금 더 들으니까 연결 지점들이 조금씩 더 보이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진짜 이슈들이 더 잘 찾아졌고 현상이 넘어서 조금 더 원인 진단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이 되면 디자인 띵킹에 이런 여정 맵이 되게 도움이 되는구나를 말해도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이슈 트리가 전이웹이 그려져야 어떤 상황에 그 문제 정의가 이슈가 더 잘 나올 거라고 저는 상상을 했어서 그 부분 같이 연달아 하면은 교육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5조는 크게 그냥 공통 질문을 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오전에 오히려 시간이 좀 남으면 그분들을 그냥 리얼 보이스를 좀 들을 수 있게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해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조는 특히나 인터뷰를. 너무 좋죠.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충분히 이슈들 다 정리해서 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4조를 제가 이메일 보내고, 그리고 3조는 선택하는 거. 네. 5조는 좀 더 진도 나갈 수 있게 하고, 2조는 2조랑 1조는 테디가 주신 그 질문으로 좀 코칭을 해서 고민을 하는 정도로 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테디가 또 2단계 첫 번째 시간에 주제 선정의 그런 범위나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또 구체적으로 보면서 5개 조에서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코칭을 했는지 그런 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해주시면은 되지 않을까요? 아주 좋다. 전 여기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짧은 해고 한번 해볼까요? 어떠셨어요? 전 일단 코칭에 대한 그런 테디의 노하우나 그런 질문들을 고민하는 거를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전에는 그냥 프로그램 기획이나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었으면은 오늘은 완전 다른 분야의 그런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좀 고민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애니도 코칭 배우면 진짜 잘할 것 같아. 아, 잘 배우면.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뭔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렇게 코치들이 이게 고민을 할 때가 많거든. 이 얘기 할까 말까. 테디랑 팀은 이 얘기 안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애니는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뭔가 딱 원칙을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절한 질문들을 잘 이렇게 딱 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애니의 어떤 성격이나 특징에 의해서도. 그리고 뭔가 이렇게 퍼실리테이션을 하는 모습을 내가 많이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퍼실리테이터로서 이제 성장할 때 있어서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앞으로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퍼실리테이션 할 때도 애니가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제 코칭이랑 같이 합쳐지고 또 더 많이 녹여지면 훨씬 더 양쪽이 다 약간 시너지가 분명히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또 이게 은근히 와우디랩에서의 최근에도 한 가지 재미있는 인사이트인데, 그 루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와우디랩이 정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와우디랩 내에서 자기도 모른 채 이렇게 계속 퍼실리테이션과 코칭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객 앞에서 이렇게 고객을 리딩하고 이끌어가고 질문하고 하는 것의 수준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한 적이 있거든. 그리고 또 루시랑 또 벨라랑 또 약간 비교를 좀 했었어. 루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대신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벨라는 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질문 딱딱딱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되게 안정적이었고, 두산에서 본 벨라의 모습도 테디도 사실 되게 깜짝 놀랐거든. 와, 벨라도 되게 잘한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약간 자극이 됐어. 맞아. 우리 3년 가까이 된 사람들은 이 내공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었을 텐데 내가 그 부분을 많이 못 받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측면도 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는 약간의 그런 내공들이 충분히 바깥에서는 잘 나이가 좀 어리게 보일 뿐이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팀, 저도 이 정도 내용이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저희 와우디 랩의 코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사실 그러니까 주제 범위 정도를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좀 이분들의 과정에 대한 그런 배움이라든지 아니면 이 질문들이 되게 깊이 있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많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좋았습니다. 그 한 가지만 나도 같이 얘기하면 계속 같이 질문해주고 또 같이 고민해줘서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최근에 소셜랩에서 계속 코칭하는 세션들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코칭하는 기회가 점점 좀 많아질수록 그게 되게 나는 가장 그 역량을 높이는 게 실제 그런 일을 할 때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번에도 나도 나 들어갈까 이제 고민하다가 아니 그냥 두 사람한테 전적으로 다 맡기고 하면 훨씬 더 두 사람한테도 더 좋고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일단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둘이 시간이 다 되면 애니가 진행할 때 팀이 백업으로 같이 들어가고 약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일정이 저는 24일이 안 돼서 팀 할 그렇구나. 제가 못 들어가고 팀은 만약 시간 되면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크로스로 같이 해주는 게 조금은 더 네, 안심이 되고 안정적일 거라서 그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테디. 감사합니다. 네, 점심 고마워요. 드시고 가세요, 테디. 네, 점심 먹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토퍼한테. 맛있게 그 드세요. 크리스토퍼 한 박사님 만나시고 그 사무실로 바로 오시는 거세요? 네, 바로 갈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팀 테디.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애니 이거 네, 그 파일 제가 약간 노트 테이킹 했는데 네. 이거 파일을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애니도 별도로 다 정리하셨어요? 네, 저 다 정리했는데 파일 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리한 것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네.